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권혁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 설명에는 정혜련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단장님께서 농업직불제 및 농식품 바우처제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올라가도 됩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왜 올라왔냐면요. 여러분 좀 설명을 잘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국장님도 설명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피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제 공익형 직불제가 뭐다, 우리는 앞으로 뭘 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가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공익형 직불제, 공익직불제 말씀은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익, 뭔가 우리 농업, 농촌이 어떤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보상이구나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래, 과연 이게 뭔가? 자, 오늘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고 가셔도 오늘 여기 오신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공익직불제라는 거는요, 우리 농업 활동이 단순히 작물을 생산하는 것 외에 환경도 보존하고 우리 농촌 사회도 유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식품 안전,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시 많이 여기고 있는 어떤 안전성, 그런 모든 것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농업인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직불금을 준다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홍보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냐면, 우리는 농업을 한다는 말을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쌀을 생산하고 배추를 생산하고 과일을 생산한다는 뜻인데, 그분들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공익형 직불제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짓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짓는다는 것은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 건강을 짓고 또 우리 농업인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짓고 생태를 짓고 그래서 이 나라를 지어간다라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어쩌면은 공익직불제가 갖는 가장 큰 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공익형 직불제가 계속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익형 직불제는 이제는 생산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 났기 때문에 직불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농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해 나가는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 왔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알고 계시는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 목표가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오셨습니다. 물론 이 제도들이 15년간 아주 좋은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쌀 농가의 소득 보전에 상당히 기여했고 또 우리가 외쳐오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전업농 규모화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이런 좋은 점을 뿐만 아니라 또 부정적인 것들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수급 문제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많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쌀농가 비중이 예전 같지 않게 좀 많이 줄어왔습니다. 그래서 밭농가들도 이제는 우리 농업 전반에 있어서 중요성이라든지 그 가치라는 부분을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한 20년 전에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만 해도 대부분이 쌀농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시면은 비율적으로도 이제 반반의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직불금을 받아오신 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4헥타르 이상의 대농분들이
직불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는 구조였다라는 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직불금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80% 이상이 쌀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밭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비판이 지적돼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환경도 짓고 국민의 건강도 짓는 사람인데 그에 비해서 이렇게 보이는 지표들이 조금 안 좋습니다. 우리가 비료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그 1등입니다. 그리고 또 이 농약 사용량도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줄여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PLS를 시작하면서 아주 잘 정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할 수 드릴 수 있는 거는 농약 사용량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이런 것들이 줄어서 국민들 건강에 기여했노라고 외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또 이 비료도 앞으로 더 줄여가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상황이 이렇는데 얼마 전에 살충제 계란 사태도 있고 했겠지만은 소비자들이 농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가는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좀 험난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부탁드릴까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말씀드릴 게 앞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작년에 이제 개도국 지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D-Day 협상이 WTO 협상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특권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익직불제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기존의 변동직불제는 사실상 WTO 체제 하에서 별로 대접을 못 받는, 없애야 하는, 감축시켜야 하는 보조금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주고 다음에 D-Day 협상이 돌아가서 이것들이 이 보조금 체제는 상당히 많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고자 하는 공익직불제는 완전히 허용보조의 형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용보조의 형태라는 것은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어떠한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제가 지금 우리가 처한 대외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는 공익형 직불제라는 걸로 개편함으로써 허용보조의 형태로 가서 보다 이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스위스 이런 데서는 이런 어떤 외부의 압력에 견디기 위해서 이전에 이런 공익형 직불제로 간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개편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쌀에 많이 집중되어 왔던 거를 쌀을 외면한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쌀과 함께 다른 품목들도 같이 이제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소규모,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0.5헥타르 이하의 경우에는 직불금이 그동안 30-40만 원 정도 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중소규모에 대한 배려를 더 강화해서 소농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더 높인다든지 단가 체계를 좀 중소규모 농가에게 조금 더 배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지하는 그런 체계로 가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법상에도 이런 구조가 반영돼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드리고 그 이후 그보다 큰 면적을 경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단가 체계를 소농이 조금 더 배려되고 그 다음에 그 대농은 어느 정도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을 해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짓고 국민의 건강을 짓고 농업인들의 행복을 짓는 그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의무들을 좀 더 보강해서 더 확대해서 그래서 농업인들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생태에 관련된 의무를 넣어가겠다라는 것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TO 자, 그리고 WTO 허용 보조 형태이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시행 방안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봤던 거랑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는 밭직불, 쌀직불, 조건분리직불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이런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아마 리플릿을 뒤에서 리플릿을 받으셨을 건데요. 그 뒤에도 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쌀직불, 밭직불, 그 다음에 조건분리직불을 다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합치고 그 다음에 친환경직불, 경관보존직불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쌀직불, 밭직불, 조건분리직불을 합쳐서 기본형 공익직불로 합쳐집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면적이 예를 들어서 0.5헥타르 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로 나눠집니다. 미만인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인 경우에는 역진적인 소규모